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이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아주 대규모 변전소 이런 지역을 테러하기 위한 정황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배후를 캐고 있는데 이거 민간단체는 절대로 아닌 것 같다. 너무나도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갔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중국이 배후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런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언론 보도가 안 됐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정말 테러가 발생할 것 같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격인데 위험한 테러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대만 완전히 대박 터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박인지 보겠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공에 대항한 결사항전과 자유민주주의 최전선 투쟁을 선언한 직후에 미 정치권이 이에 호응하는 파격적인 보답을 내놨습니다.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이스라엘 수준까지 격상되는 분위기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대만에 매년 20억 달러, 한화 2조 4천억 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그동안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던 첨단 무기들을 대거 판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디펜스 포스트의 현지 시각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과 지난 대선 당시 경선 주자로 뛰었던 마르코 루비오 의원, 밋 롬니 의원 등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 6명의 공동 발의 형태로 일명 대만 전쟁 억제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만 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법안 통과 직후부터 2032년까지 매년 2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되 원조 금액만큼 대만의 자체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군사력 건설 계획 수립 시에 미국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무기 수출 통제법을 개정해서 그동안 대만에 판매할 수 없었던 공격용 무기를 비롯한 첨단 장비들의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는 대만의 군사력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단기간에 급속도로 증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이런 파격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대만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이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대만보다 지전략적, 경제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미국-대만 관계 강화, 부럽고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군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유민주주의 최선봉이 되겠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우리를 같이 지켜달라. 이렇게 계속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상원에서 정말 엄청난 법안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그냥 미국 돈으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대만에게 그냥 원조, 그냥 주는 거죠. 갚는 거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대신 니들도 그냥 기존의 국방비에서 이 미국이 주는 이 2조 4천억 원 규모만큼 증액해. 그만큼 추가로 이 지분으로. 그러면은 4조 8천억 원 우리 돈으로 더 늘어나니까 이거 가지고 기존의 국방 예산에서도 전력 투자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해서 단기간에 10년 동안 그러면 10년 동안 48조 원 이렇게 되겠죠? 이 돈을 가지고 전력 증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력 증강 방향성은 미국과 협의한다. 그래서 미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전력을 꾸릴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게 대만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2024년도에 침공할 것이다. 2025년도에 침공할 것이다. 아니야 지금 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그동안 대만이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가지지 못했던 첨단 전력 이제는 완전히 그냥 다 제재 풀어버리고 다 주겠다 라는 법안 나왔으니까 F-35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대만의 군사력이 급증하는데 이거 그럼 미국하고 무슨 얘기냐?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중국의 전력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걸 막아야 되죠. 그리고 중국이 하이난도 위링기지에서 핵잠수함을 타고 나와서 지금 현재는 진급 핵잠수함이니까 이게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을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해서 미국을 향해 쏘면은 미국이 본토를 SLBM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탄급 원장 가지고 쥐랑3 미사일을
그냥 하이난다오 바로 앞에서 남중국해 쏴버려도 이게 이제 사거리 12,000km니까 그냥 미국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큰일 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뜰 때 여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G랑 3 같은 경우는 다탄도 미사일이고 그게 다탄도 개별 재돌입 회피 기동을 하는 거니까 여러 군데를 뭐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동시에 여러 군데를 때리면서 회피 기동까지 하면서 들어가니까 이거 뭐 막아내기 힘들다. 그래서 상승 단계에서 때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대만이 그 정도를 맡아주면 좋지 않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둥샤 군도에 이지스 어쇼 하나 딱 설치를 한다든지 또 대만 남부 까오슝 지역에 이지스 어쇼 딱 이런 게 있다든지 이러면 뭐 상승 단계에 바로 때려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은 우리하고 미국하고 협의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첨단 무기 중에서 가장 먼저 이지스-3 그리고 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장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우리가 2조 4천억 원 대주겠다 매년 10년 동안 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 미국의 파격적인 이 군사 지원을 가지고 대만의 군사력이 아주 증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대만이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고 그런 그 때문에 또 미국은 대만과 더욱더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앞으로는 동맹도 군사 동맹도 체결하겠죠. 그러면서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는 또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본토의 안보를 지키는 이런 데 또 이점을 가지게 되겠고 뭐 그런 서로 간의 승수 효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만보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 좋은 지리 전략적 위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앞에도 진앙다오 중국의 핵잠수함 기지 있고 거기에서 나와서 쏘면 우리가 또 중간 요격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우리는 바로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있기도 하고 우리도 사실은 미국하고 이런 분야만 잘 협의하면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인데 정말 입장 정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지난해 발생한 국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 시도 사건을 조사 중이며 중국 연관성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미국 본토에서 미국의 국가 인프라를 공격하려는 사보타주를 시도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국가대테러센터가 지난해 펜실베니아주에서 발생한 변전소 드론 공격 모의 사건을 조사 중이며 이는 드론을 이용한 미국 내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시도로 미국 정보당국이 비상이 걸렸다고 더 워존이 현지 시각 11월 5일 보도했습니다. 더 워존은 ABC 뉴스를 인용해서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국가대테러센터가 지난 10월 28일 언론에 일부 문서를 흘렸으며 여기에는 중국제 드론의 펜실베니아 변전소 공격 시도 사건, 애리조나주 팔로 베르데 원자력 발전소 공격 시도 사건 등이 국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시도로 판단되어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드론을 이용한 국가 인프라 공격 시도가 2017년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여름 펜실베니아 변전소 기능 마비를 위한 중국 DJI제 매빅2 개조 드론을 포획하는 데 성공해 배후를 조사 중인데요. 이 드론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매빅2 드론을 개조해서 내부 메모리 카드와 카메라를 제거하고 정보당국이 드론의 발진 지점과 제어 전파를 추적하기 어렵도록 특수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아닌 외국의 정보기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개조 드론은 미군의 이른바 정전폭탄 원리를 이용해서 전력 공급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구리선과 특수장치가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펜실베니아 변전소 공격 시도 당시에는 다행히 드론 오작동으로 미 보안당국의 드론이 포획되면서 공격 시도가 실패했지만 향후 이런 유형의 공격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더 워존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공격은 구리나 니켈, 탄소 섬유를 이용해 송전선을 감싸 단락현상, 쉽게 말해 합선을 일으켜 전력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유형의 공격인데요. 대도시나 군사기지 인근의 변전소에 이런 공격이 가해질 경우에 도시와 군사시설을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는 신종 공격 수법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국가 인프라 시설에 이런 공격을 시도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현재 국제정세를 보면 중국이 가장 유력하지만
누가 되었던 이런 공격이 실제로 감행되고 배후가 드러난다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응징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제 DJI 드론 이거 그냥 뭐 다 파는 거예요. 민간 이 시장에서 한 60만에서 80만 원대 쌉니다. 근데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뭐 스스로 스테빌라이징 하면서 다 뭐 흔들리지 않게 촬영하게 도와주고 여기 근데 지금 펜실베니아 변전소에서 발견된 거는 카메라나 이런 거 다 빠져 있고 그래서 또 자동 복귀 기능도 있는데 자동 복귀 기능 다 삭제되어 있고 왜냐 자동 복귀 기능이 설정되어 있으면 최초 발진 지점이 어딘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조종을 할 텐데 그 조종하는 곳이 어딘지 전혀 알 수 없게끔 뭐든지 블락이 다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아주 고난도의 블락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민간 차원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기관 정보기관들이 어느 나라든지 어쨌든 정보기관급이 개입이 되어 있는 이런 개조다라고 미국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이 변전소를 공격했냐? 이런 식으로 구리선 같은 걸 이렇게 길게 늘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리선을 길게 늘어뜨려서 이거 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해서 변전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툭툭 치는 거예요. 송전탑을 툭툭 치면 그러다가 이른바 이제 쇼트라고 하죠. 그렇게 빠지직 튀어서 그냥 불꽃이 튀어서 폭발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다. 뭐 이게 폭탄 달아가지고 뭐 자폭 공격하고 이게 아니고 합선, 쇼트 일으키는 이런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느냐? 애리조나주의 원자력 발전소에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애리조나의 원자력 발전소든 어쨌든 이 원자력 발전소에도 전기를 생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력을 또 다른 데 보내는 곳, 송전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전기를 가지고 거기에도 자체 전기를 가지고 계속 뭔가 기계기구를 가동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쇼트시켜서 다운시켜버린다. 그건 뭡니까? 바로 후쿠시마 재앙이죠. 후쿠시마도 쓰나미로 인해서 이 정전돼 버리고 그 정전으로 인해서 냉각수 가동 펌프가 아웃돼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노심이 녹아버리고 냉각수가 안 들어가니까 이 열이 점점 차올라서 노심이 녹아버리고 멜트다운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후쿠시마 같은 이런 재앙이 오는 건데 그래서 뭐 이 원자로를 때리고 이게 아니고 변전소만 원자력 발전소 변전소만 이렇게 공격을 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켜낼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누가 했냐? 중국일 가능성이 큰데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드론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자로에 대한 타격이 아니고 이런 간접적인 공격 우리도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범인 밝혀져서 미국의 강력한 응징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